쇼펜하우어는 단조롭고 단순한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복잡한 욕망과 끝없는 갈망 속에서 살아가는 한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에서 행복은 거창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조용한 평온함에 있다. 우리는 이를 간과한 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이루려는 욕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넓고 거대한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단순한 세계 속에 있다. 혼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명상을 하고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순간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수록 행동 반경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에 따라 걱정과 불안이 증가한다. 이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행복은 크고 극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커다란 성취나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면 더 깊은 허무함을 느끼곤 한다. 오히려 행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난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을 한 장씩 넘기며 문장을 음미하는 것, 마당을 쓸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것. 이러한 단순한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러한 단순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과 불안을 키울 뿐이다. 세상을 넓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욕망은 더욱 커지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대와 실망, 오해와 다툼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최소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이유도 없다.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을 느낀다. 그러나 만약 욕망 자체를 줄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어진다. 욕망이 커질수록 불행도 커지고, 욕망이 작아질수록 평온함도 커진다. 예를 들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인생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것을 조언했다. 우리는 종종 돈과 명예, 권력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만족보다는 불안이 커진다. 명예를 얻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고,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게 된다. 권력을 가지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잃게 된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원했던 것들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내면의 평온과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불필요한 물건과 관계를 줄여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며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정 소모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고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려 한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의 행복을 좇다 보면 정작 현재를 즐길 수 없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다. 또한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시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평온함을 제공해준다. 숲속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조용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해준다. 쇼펜하우어 역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과 관계를 줄이고 일상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작은 것들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감격적인 순간, 격동적인 사건, 가슴 뛰는 경험 속에서 찾으려 한다. 마치 강렬한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청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겨지고 노년기는 감동이 사라진 시기로 받아들여진다. 청년은 뜨거운 열정과 강한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가능성과 꿈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 격동과 감동은 동시에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좌절, 사랑의 아픔, 실패의 쓴맛은 청년기의 격동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의 폭은 크지만 그 감정이 꼭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감격적인 순간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그에 따른 불안과 기대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노년기는 이러한 감동이 가라앉고 삶을 좀 더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다.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면서 삶은 보다 명상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청년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동하고 흥분하는 반면 노년기에는 같은 일도 더 깊고 차분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자유로움이다. 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감정의 굴곡이 적어지면서 사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년기의 평온함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격적인 순간을 좇느라 지친 삶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청년기에는 삶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한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 행복은 감격적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순간들을 경험한다. 어떤 순간은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순간은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의 격동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행복이란 격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안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감동이 없다 하여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격적인 순간을 추구하다 보면 그 순간이 지나간 후의 허무함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기쁨과 감동이 극대화될수록 그것이 사라진 후에는 더욱 깊은 허전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그 순간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나 한결같이 유지되는 평온한 상태에 있다. 행복을 감동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감격적인 순간을 쫓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뒤따른다. 감동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줄어든다. 더 큰 감격을 원하고 더 극적인 경험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된다.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감동과 기쁨이 극대화될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공허함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행복을 감동의 크기로 측정하는 삶은 지속적인 불만족을 야기한다. 감동이 없는 순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기쁨이 사라지면 삶이 의미를 잃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행복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행복을 평온함에서 찾는다면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 노년기에 이르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감격적인 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초월한 더 깊은 차원의 만족감이 생긴다. 사람들은 흔히 감동과 자극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정작 가장 충만한 행복은 조용한 일상 속에 존재한다. 감격적인 순간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다. 청년기에는 감정의 격동이 많아 삶이 불안정하지만 노년기에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감정이 차분해지면서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고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격렬한 감동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감격적인 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동을 쫓지 않음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은 강렬한 감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안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감격적인 순간이 지나간 후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을 초월한 깊은 평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행복이란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기에는 감격적인 순간들이 많지만 그것이 꼭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의 격동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반면 노년기에는 감정이 차분해지고 삶을 보다 깊이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감동을 쫓기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행복은 감동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초월한 상태에서 더 깊고 충만한 행복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감격적인 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동을 좇는 삶이 불안을 초래하고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 행복은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노년기의 차분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보다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격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은 평온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말은 단순한 듯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욕망이 충족될 때 순간적인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
즉 평온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욕망은 충족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면서도 욕망을 쫓아다닌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갈증이 심할 때 물 한 잔이 간절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간절하지 않은 것이 되고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만족과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고통이 없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강렬한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대개 큰 기쁨을 맛볼 때가 아니라 단순하고 조용한 순간들에서 비롯된다. 아무런 걱정 없이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별다른 대화 없이도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이런 순간들은 강렬한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온함이다. 이는 결국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욕망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부,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만족의 순간이 지나면 더 큰 욕망이 생기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쾌락을 목표로 삼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오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는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친구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믿지만 어느 순간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변하게 마련이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람은 성장하고 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과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잊고 다시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개 실망으로 끝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한 번 관계에서 실망을 겪었다면
그것을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대할 때 마치 광물학자가 광물을 분석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직해지기를 기대하기보다 거짓말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망하게 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미덕이 아니다. 물론 용서는 중요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성향과 본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대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람을 쉽게 믿기보다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욕망이 충족될 때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을 쉽게 믿거나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다. 남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불합리한 의견을 논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환경 속에서 형성된 신념을 쉽게 바꾸지 않으며 이는 본성에 가까운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자신의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의견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뿐이며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굳건히 고집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논쟁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용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논리가 더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 이는 끝없는 반박과 감정의 골을 만든다.
결국 논쟁이 진행될수록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완강하게 저항하는 형국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는 논쟁의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는 분노와 반발심이 쌓이게 된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 논리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항상 오해와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도 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혁신적인 사상을 제시했던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려 했지만 결국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교회의 탄압을 받아야 했다. 새로운 진리를 전하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저항은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두려움을 느끼며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리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자신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관념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일환이며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믿어온 사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득은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억지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거나 강하게 논박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거부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남을 설득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의견을 납득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쉽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격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흥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결국 그 주장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진리를 전달하려는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설득해야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설득의 핵심이다. 예술가들이 행복을 묘사할 때 늘 자연과 단순한 삶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러나 예술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이상적인 삶은 대부분 단순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원적인 풍경,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삶, 외로움과 평온함이 강조된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 이는 자연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도심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단순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이 본래 추구해야 할 행복의 방향을 제시한다. 행복은 복잡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보다 한적한 시골의 고요함에서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며,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충족한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며 이는 끝없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이러한 철학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술가들이 묘사하는 이상적인 삶은 대부분 단조롭고 평온하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만족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술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행복의 모습은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단순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일 것이다. 결국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이야말로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욕망 속에서 인간은 피로감을 느끼고 점점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철학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과 물질적인 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을 좇기보다는 오히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평온은 단순한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조용한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철학적 사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불행이 닥쳤을 때 과거의 행복을 인식하게 된다. 마치 맑은 하늘 아래 있을 때는 그 맑음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햇살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간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 건강할 때는 자신의 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지만 작은 감기라도 걸리면 평소에 건강했던 상태를 그리워하게 된다.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구속을 당하면 비로소 자유의 가치를 절절히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젊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결국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방식은 언제나 역설적이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행복을 자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 행복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역설적인 행복의 특성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공기는 우리가 매 순간 마시고 있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깊은 바다에 잠수했을 때, 혹은 병에 걸려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일이 많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독립하여 멀리 떨어져 살거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큰 성취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얻거나, 높은 연봉을 받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막상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현재의 만족을 잃어버린다. 이는 마치 오아시스를 찾아 사막을 걷는 것과도 같다.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일 때는 그것만 도달하면 모든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면 다시 더 멀리 있는 또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만족을 미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욕망의 특성은 행복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하지만 비교를 통해 느끼는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 좋은 집을 가졌어도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불만이 생기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 이러한 비교는 끝이 없으며 결국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 행복을 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복을 계속해서 미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조절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생이 결국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권태를 느끼고, 권태를 피하려고 하면 다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욕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지나치게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지만 사실 행복은 현재의 순간 속에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여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온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면서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놓치곤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나치게 많은 자극과 변화 속에서 살기보다는 조용한 환경에서 평온함을 찾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음미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적인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적인 안정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면 그것들을 잃었을 때 큰 절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적인 안정은 독서, 명상, 사색과 같은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보다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단순한 삶 속에서 온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우울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인생은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견디고 평온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단조롭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행복을 거창하고 화려한 것에서 찾으려는 본능적인 습관이야말로 불행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려 하지만 그러한 욕망의 충족은 결국 새로운 결핍을 낳고 더 큰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행복이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소소한 경험들이 진정한 행복의 요소들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단순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인간관계, 더 큰 성공을 추구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반대로 좁은 시야를 유지하고 행동 반경을 줄일수록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커질수록 충족되지 않는 갈망이 더욱 많아지고 그로 인해 걱정과 불안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이란 감동과 격동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인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인생의 시기별로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청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를 점차 쇠락해가는 시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청년기에는 감격과 격동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기에는 욕망이 왕성하여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고통이 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년기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욕망이 점차 줄어들면서 마음이 한결 평온해진다. 물론 신체적 건강이 약해지고 젊었을 때와 같은 활력은 줄어들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노년기에 이르면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나 차분한 상태에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복을 감동과 자극 속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평온과 인식의 자유 속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쾌락은 욕망의 충족에서 비롯되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다시 생겨나고 결국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그는 쾌락과 고통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쾌락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즉, 인간은 고통을 적극적으로 경험하지만 쾌락은 충족되는 순간 곧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고픔이라는 고통은 강하게 느껴지지만 배부름이라는 쾌락은 몇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짧고 또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 우리를 괴롭힌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목표로 삼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그는 욕망의 충족보다는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넘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즉,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내재적인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번 신뢰를 배반한 사람은 다시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배반할 확률이 높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상대방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문박하려는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관점을 쉽게 바꾸지 않으며 남을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남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행복을 깨닫기 위해서는 불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불행을 겪은 후에야 과거의 행복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병이 들었을 때야 뒤로서 건강의 가치를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구속을 경험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을 피하려는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불행과 고통이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줄로 표현했다. 인간은 욕망을 통해 고통을 경험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에 빠지며,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면서 또다시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삶이란 결국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이 무한한 고통과 권태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우울한 비관론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가 불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